예, 서정욱의 법대로 7월 20일 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검찰의 대반격, 이재명에 대한 대반격이죠. 그 부분을 조목조목 살펴봤고, 마지막에는 GH 비자금 사건이 곧,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이 비자금 사건인데, 이거 곧 터진다. 처음으로 전해드린 소식도 살펴봤습니다. 자, 2부에서는 법원 이야기입니다. 1부는 검찰 이야기고, 2부는 법원. 검찰, 법원 모두 다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 본인 위기, 사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검찰, 법원을 막 악마화를 막 하고 검찰을 없애버린다고 하고 법원은 우리가 통제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도 이 원칙대로 지금 재판이 굉장히 빨라지는 건데 그 중에 상징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건을 대장동에 엎어달라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열흘 만에 대법원에서 일부에 배정을 했고 일부 주심 대법관이 서경환 대법관이죠. 거기서 나흘 만에 기각을 해버렸거든요. 이거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의미가 예. 있죠. 예. 이거는 이제 그 이분이요. 예. 옛날에 그 김성태, 예. 김성태가 이제 이거 신진우 부장 그 기피 신청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담당했던 판사입니다. 그 기각이었죠 그때. 예. 그하고 똑같은 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을 뻔히 알고요. 시간 끌기 기각 전문 판사네. 예, 이번에 그 이유도 한 줄도 안 써주세요. 예. 보통은 이제 좀 거물급 인사한테는 이유는 써주거든. 근데 맞아, 그냥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이유도 안 써주고 안 이제 썼다고 바로 하더라고요. 그냥 기각시켰는데 예.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는 크게 보면 이제 그 네 가지 의미를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예. 뭐냐면 이제 일단은 시간 끌기 이재명의 전략에 그렇죠. 법원이 놀아나지 않는다. 예. 이게 가장 단호하게 원칙대로 그렇죠. 시간 끌기에 놀아나지 않는다. 예. 이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기각됨으로써 신진우 부장이 계속 재판하게 된다. 그렇죠.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예. 대북 송금 저승사자. 신진우 부장이. 신진우. 이게 두 번째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법원은 앞으로 이게 대법원에 올라오기만 하면 우리도 원칙대로 한다. 즉각. 예. 예. 우리도 시간 안 끌고 예. 이게 대법관들의 의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아직 안 가잖아. 1심하고 있잖아. 예. 근데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은 원칙대로 이재명이 뭐 원칙대로 한다. 이게 세 번째 의미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이게 병합이 안 됐잖아. 예. 안 됐죠. 그러면 이게 대장동하고 위례만 분리하는데 유리합니다. 이게 또 병합돼 있으면 그렇죠. 다섯 개인데. 우리가 일부에서 다뤘던 거. 예. 네, 그렇죠. 일부에서 지금 검찰이 예. 위례 대장동만 김동희가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백현동 FC는 쪼개서 다른 데 주라는 거잖아요. 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왔으면 어렵잖아. 다섯 개가 그렇죠. 돼버리니까 더 복잡해지죠. 이게 없으니까 위례 대장동 분리할 때도 좀 간단하잖아요. 그 효과도 있네. 그러면 이래 네 가지 효과가 예. 있다. 예. 이렇게 분석을 했죠. 예, 그렇네. 그럼 대법원도 이제 즉각 그 결정을 하기 시작을 했으면은 이 조국도 좀 즉각 해야 되는데 조국은요. 소식이 없죠. 저는 이제 밑에 대법원에 대법관 아니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제 그 결론은 안 바꾼대. 파기환송은 같은 건 안 한다. 그렇죠. 예. 전화배째로 가가지고 이게 파기환송식에 돌려가 막 무죄 만들고 일부 이런 건 안 하고 다만 이제 그 조국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직 노정희가 있거든요. 하루 1년 나가잖아. 그다음에 그 이형우가 있죠. 그렇죠. 이형우가 이제 조국이하고 동기고 운동권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관들끼리 3부. 대법관들끼리 그냥 불쌍하니까 여름에 보내지 말고 가을에 보내자. 가을에 보내자. 그렇게도 하나요? 아니 왜 만장일치제니까. 아니 저하고 이게 4명이 재판하는데 지금 기각시키자면 바로 여름에 가야 되잖아. 근데 내가 파기하자는 주장도 아니고 아니 내 친구고 우리 조국이 활동하는데 가을에 좀 보내면 안 되나? 이러면 이게 그 엄상필 주심도 대법관들 4명은 수시로 모이잖아. 4명이 한 부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거절합니까 주심이? 그냥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 가을에 보내자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결과는 바뀜이 없다. 그래서 조국이도 알 거예요. 요즘 계속 아니 가기는 간다는 거. 가기는 간다는 거. 언제 갈지 맨날 자다가 일나겠지. 자기는 언제 갈지 모르지. 언제 통보할지 모르잖아. 날짜 그렇죠. 언제 통보할지 모르잖아. 아마 신문기사 속보 먼저 뜰걸요. 자기 통보보다. 그러면 뭐 계속 이거 뭐 보고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자기 이름 속보 이러면서 이게 저 놈에게 내 들어가나 이러겠죠. 그렇게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잠이 안 올 겁니다. 요새 누가 사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감옥에 가면 뭐 체력 단련하겠다고 하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 구걸하지 않겠다고 하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그 친구니까 이영우가 친한 교도소 구속되고 동기라니까. 그러면 이게 그 모를까요? 대법관이요. 옛날에 정두원 의원하고 있잖아요. 예, 정두원이요. 이분이 이상덕 의원하고 같이 돈 받아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1, 2심에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대법원에 가니까 딱 대법관이 누구냐면 정도원이 그 대학 다닐 때 같이 하수했던 대학 동기더라고. 그러니까 좀 가르쳐 줘. 그러더니 야, 나 무조건 무죄 나온다 그러더라고. 근데 무죄 나왔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게 대법관도 인간인데 아주 몇십 년 친한 친구고 하면 대충 이게 암시는 주지. 미리 누설 안 돼도 그렇겠죠. 좀 이게 너 몸 조심 잘해라. 뭐 이라든지 대충 암시는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이도 아는 거야. 조국이 그걸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저기 들어가는 건 아는 거지. 그래서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들어가긴 들어가야 된다. 파기 환송 해가지고 다시 무죄 이거는 이제 없다. 가능성이 없다. 그 정도 이제 낌새를 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법조인들은 뭐라 하느냐면요. 조국이를 7년 살았다 그래요. 표현. 왜냐하면 이게 조국 수사 되고 나서 실제 그 차라리 먼저 2년 살고 놓았으면요. 근데 이게 편안하게 자유잖아. 그렇죠. 근데 실형이 예고돼 있는데 밖에 있으면요. 교도소보다 더 힘듭니다. 그렇겠네. 더 힘듭니다. 진짜 내가 언제 들어갈지 모르. 그게 교도소 생활이야. 밥맛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잠도 안 오죠. 그렇죠. 술 안 먹으면 잠도 안 온다니까. 언제 나 저거 올라갈지. 그러면 이게 이미 조국이는 이미 실형 받아갖고 5년 살고 또 2년 더 살아간다니까. 차라리 매도 먼저 맞고 와야지. 정경심은 먼저 맞아서 4년 다 살고. 그러니까요. 정경심 이제 발 뻗고 살잖아. 1년 더 남았지 않나? 정경심. 그게 집행유예 끝났어요. 1년. 정해져 끝났어요. 조민 그걸로 4년을 살았고 조원 아들 걸로 1년을 받는데 그건 집행유예. 그러니까 조국이가 2년 이런 걸 이게 야, 니 7년 사냐 빨리 받고 오지. 어차피 갈 거. 그래서 이 조국이는 힘들게 사는 거 맞아요. 자, 어쨌든 이거 참 조국은 일단 파기 환송 가능성이 이제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다는 것이고 여름에 가면은 너무 그래도 너무 더우니까 한 가을쯤 갈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은 그러면 어차피 2년은 다 살아야 될 거예요. 그만큼 더 늦게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면 뭐 하루도 애누리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뭐 가석방 해주겠습니까? 애누리 없이. 본인이 스스로 나서 사면 구걸 안 한다. 아니 사면에 가석방이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 지가 건강 운동한다니까 몸이 아파야 장모님처럼 한두 달에도 풀어잖아. 그렇네. 몸이 건강한데 말라 풀어줍니까? 자기 스스로 또 그것도 이제 아픈 척 해야지. 박지원처럼 깨병이라도 부리가 휠체어 타고 이래야 이게 몇 달이라도 깎아주는데 조국이는. 자기 운동해서 몸 만들어서 나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2년 동안 몸 만들게 놔둬야죠. 그러니까. 빨리 나오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하루라도 그냥 끝까지 살리는 게 필요한 거죠.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정말 조국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저희들이 대장동 대북 성공을 병합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대법원이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이것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북 송금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3년 6개월, 2년 6개월, 1년 이렇게 됐죠. 김성태 이 판결문이 언론에 지금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판결문에 이재명이 48번, 방북이란 단어가 150번, 대납이란 단어가 43번 이렇게 나오면은 저는 잘 몰라도 이거 딱 김성태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대납했네. 그럼요. 이거는 이제 뭐 우리 뇌물을 한 게 이제 그걸 필요적 공범이라 하고요. 주고받으니까 이런 걸 이게 필요적 공범 중에서 이제 그 대양범 서로 주고받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김성태는 이재명한테 800만 불 준 뇌물로 처벌이 된 거죠. 따라서 이제 그 이화영 판결보다 더 아프다. 물론 이제 그 내용은 비슷하게 그 확인 사살 부관 참시로 돼 있지만 실질로 보면 이게 그 뇌물 준 사람이 뇌물 공여로 유죄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이상은 이재명이가 저는 못 빠져나간다. 이렇게 지금 그만큼 이게 이재명한테는 미리 보는 이게 이재명 판결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화영, 김성태 두 판결문이. 그래서 어쨌든 김성태 판결문을 봐도 이것은 그러니까
딱 적시는 하지 않았죠. 적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은 뭐 그 판결문 안에 그대로 다 녹아 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뭐 알고 있는 거는 그 이화영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은 결국 이재명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 판결문이었고 최근에 근데 이화영 보고보다요. 네. 검찰에서 이게 더 이제 주된 증거들이 많은 게 네. 신명섭이 키맨이에요. 그 국장.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이자는 이제 다른 걸로 이게 재판 중에 있거든요. 구속됐다가 자료도 빼달라 했잖아. 그런데 그때 이화영이는 좀 억울한 게요. 올해는 안 됩니다. 2019년. 올해는 이게 남북 관계 긴장이 돼가 좀 어렵습니다. 내년에 한번 추진해 봅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신명섭이가 원래 개방직으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공무원이 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개방직을 했는데 채용부터 비리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내정하고 짜고 치다는 거예요. 개방직이 아니 그 이메일로 이게 저는 그 변호인한테 들었어요. 이화영 측의 변호인한테 믿을만해. 왜 그분은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이화영 변호사가 따라서 이제 그 채용 과정부터 문제가 있는데 신명섭이가 이게 엄청나게 그 주장을 한 거예요. 올해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북한이 공문 보내고 몇 차례 있잖아요. 그다음에 보고한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있고요. 지금 신명섭이가 위정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위정을 해요? 예. 그 문승옥이하고 여자 내연에 있잖아. 이화영 다 쪽에. 위정으로 이게 기소가 됐어요. 이화영 쪽에. 왜 기소됐냐 신명섭이가 자기가 그때 그 중국 심양에 그 술 먹을 때 북한의 송명철하고 안부수하고 이화영이 있었잖아. 그 자리에 있었잖아. 거기 있었죠. 있었죠. 근데 같이 비행기 타고 차 타고 하루 종일 다녔잖아요. 근데 옆 사람이 김성태인지 몰랐대. 그걸로 위생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럼 몇 사람 찾아보세요. 그럼 몇 사람 된다고? 그건 누군지 나 이거 김성태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상방관계자 옆자리에. 야, 검찰이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위정으로 기소를 했고, 그 내연관계 여자 있잖아. 원래 이것 때문에 이화영이가 오락가락 했잖아. 맞아요. 근데 너무 심하게 자기는 뭐 쌍방울이 그 직원처럼 해가 7천만 원 받아갔잖아. 근데 자기는 쌍방울이 그 직원이지 이화영이 비서가 아니래. 이런 식으로 위정해가지고 기소가 됐습니다. 그 3명 쌍방울 한 운전기사까지. 번도 출근도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3명이 위정으로. 지금 검찰이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야, 수원지검에 진짜 도끼가 올랐네. 와, 위정으로 기소한 게 아마 최근에 처음에 3명을 수원지검에 박상용 검사 당하고 나서 그래서 김유철이 참 대단하다 했고요. 지금 이게 위정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재명의 그 위정교사 재판 있죠. 거기도 위정한 게 있어요. 거기 위정교사의 그 김진성 그 노사 최초로 거기 그 KBS 노조의 전임자 그 이모 씨요. 정이 나왔잖아. 그렇죠. 근데 이자가 명백하게 그 위정을 했어요. 그래요? 자기 녹취록에도 반응 위정해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그것도 켤 거고 그다음에 저 공직선거법에도 공무원들 있잖아. 그렇죠. 비서장하고 지금 이게 도처에 위정한 사람이 많아요. 아마 검찰이 수사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 수원에서는 3명을 기소했다. 이렇게 보면 돼. 위정 게이트가 나오겠네. 위정 게이트. 많죠 위정. 김용 쪽에 이미 2명 구속돼 있고. 그러니까 위정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들이 위정을 막 하고 해서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자기들 세상에 오니까 뭐 주로 이제 그렇게 위정을 막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최근에 또 김만배 판결문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오던데. 공소장. 공소장. 죄송합니다. 신앙님이하고. 여기는 그 김성태는 판결문이고 김만배하고 신앙님은 구속됐습니다. 구속돼서 이게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대장동 거분 이야기가 좀 오랜만에 나왔어요. 대장동 거분을 이제 이재명으로 특정이 되니까는 그분이 이재명 아니라고 좀 그 널리 좀 알려라 이렇게 해서 뭐 남욱 변호사한테 그런 것을 시켰다. 또 뭐 공산당 이재명은 공산당 빨갱이다. 이것도 그것을 왜 그 프레임을 쳤냐면은 이재명이 이 민간업자들이 아에게 돈이 안 가도록 전부 다 환초를 했다. 성남시가 환초를 했다. 그래서 공산당 같은 놈이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때 이야기했는데 그게 다 프레임을 쳐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공장을 이제 보면 그 이준동 검사라고 이제 제 고등학교 대학 후배인데 거기 공작이 여러 개 있는데 크게 보면 3가지 큰 공작이 있어요. 저는 3가지 그 공장에 있는 공작을 이재명 신앙님 그 공소장에 그걸 한 단어로 이제 하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공작입니다. 아, 예, 예, 예.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공작. 대통령 만들기 공작. 크게 예. 거기에 세 가지 공작이 있는데 예. 첫째가요. 예. 바로 이제 그 몸통을 바꿔치는 거죠. 몸통 조우영. 바꿔치기. 예. 커피. 예, 조우영 커피. 예. 조우영이한테 커피 만들어주고 예. 여기 박영수 버전이 있고 예. 박영수 로비로. 예. 그다음에 최재경 바꿔치는 로비로. 가짜 음성. 둘 다 이게 조우영이 커피 한잔 타주고 예. 무마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몸통이 윤석열이다. 예. 여기 첫째 공작이 쫙 나옵니다. 예, 예, 예. 아, 몸통 바꿔치기, 공소장에. 조우영, 예. 커피 공작. 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거죠. 이재명 공산당 만들기 공작이에요. 공산당. 야, 요게 제가 이걸 방송했더니 어떤 분 댓글 봤더니 아니 옛날에 김대중이를 빨갱이 만들면 이게 김대중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이재명이를 공산당이라면 이재명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그렇지. 근데 이런 댓글로 막 주장을 해. 정 다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야 이거 이재명 공산당 공작 그게 아니고 이재명이가 공산당처럼 모든 수익을 다 뺏어가가 환수했다는 겁니다. 다 그거 환수했다.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이 남는 게 없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만배하고 유착이 안 됐다. 그래. 공산당처럼 나쁜 놈으로 뺏어갔다. 이 말은 김만배는 이익이 없고 이재명이는 많이 환수하고 환수해서 그게 당군일에 유착이 안 됐다잖아. 당군일의 최대 환수. 얼마나 좋으면. 그러니까 공산당으로 주장했는데 이게요. 예. 김만배 머리에서 나온 것 같아. 나는 제가 볼 때는 예. 이재명이가 제일 먼저 발언했어. 이재명이가 제일 먼저 야 저 사람들은 내를 공산당이라고 불렀어야 그래, 됐거든. 그래,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걸 아마 이게 저는 김만배가 정지상이하고 계속 그때 살았거든요. 예. 정지상이 이재명 척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우리 공산당처럼 이게 뺏어가고 나는 뺏긴 것처럼 이렇게 우리 모양새를 만들자. 프레임을 짜자. 그게 김만배 머리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먼저 공산당 이야기해. 예. 그다음에 그 쟤도 잘하는데 이성문이라고 김만배 밑에 그 대표이사요. 하천대유 대표인가요? 예, 대표 예. 변호사예요. 예. 그 송영길하고 친해요. 동기 송영길하고 저하고 저기 최윤길 재판할 때 통화도 하고 많이 했거든. 예. 그분이 방송 나와서 공산당이래. 아, 공산당 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재명이부터 공산당 이 프레임을 만들어내 가지고 서로 전파한 거. 여기 두 번째 공짜이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이 천화동인. 천화동인. 1호이 그 700억이죠. 세금 포함하면 428억 700억이잖아. 그분 거. 예. 그걸 이제 그 나무기가 처음에는 이제 그 진실을 밝혔었잖아.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들어가지고 김만배가 이재명 쪽에서도 전화가 계속 온다 연락이. 맞아. 이재명 쪽 연락 온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그분을 바꿔쳐야 된다. 그분은 이재명 아니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검찰에서 누구라 해서 그분을 유동규를 했잖아. 맞아. 유동규 꾸르게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기소 그래 돼 있다니까. 문재인 검찰에서. 그럼 차라리 유동규는 억울하지. 내 돈 10원도 구경 못하고. 예. 근데 그렇죠. 유동규가 맞아. 저하고 친해요. 저하고 동갑, 한 살 많은 그 동갑에 예. 6,9년생 그래요. 예. 근데 그분이랑 게 말이 됩니까? 유동규 뭐 그분이랑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거 황당한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이재명 총유라고 나무기 했잖아, 처음에. 그럼요. 총유라는 게 그 교회 재산 있잖아. 예. 문중 재산. 요걸 총유라 그래. 그러니까 이재명을 조상으로 숭비는 이재명 문중의 공동재산이다. 이게 천화동 1호의 700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총유. 이제 그거 이제 이재명이 그 찾아가기는 좀 어렵게 됐죠. 김만배가 이제 그 자기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다 자기 거라고. 지금은 이제 그거는 결국은 압류되는 거거든요. 압류. 검찰이 압류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김만배 씨 보고 이 좀 밀은 좀 버리라고 제가 몇 번이나 이거 못 찾아가. 다 압류됐잖아요. 이게 못 가져갑니다. 압류됐기 때문에. 자기 것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네. 그냥 뭐 이재명 거라고 해버리면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는 이제 뭐 희망이 뭐 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되고는 본인은 제가 보기에 30년 삽니다. 결국 저는 이래 봐요. 최서원 씨하고 비슷할 겁니다. 최서원. 김만배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재명이는 사면해도 김만배는 사면 안 해줍니다. 예. 구속되면. 박근혜 대통령 사면해도 그렇죠. 최서원 씨 안 하잖아. 그렇죠. 저는 이재명도 구속된다 보는데 해줄 명분이 없죠. 이재명이는 그래도 이게 뭐 이러니까 한 몇 년 살면 어떻게 또 사면량이 나올지 모르는데 이 그럴 수 있잖아. 김만배 씨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라도 이게 빨리 풀어야죠. 맞아요. 정치인들이야 뭐 또 저 정권에 따라서 뭐 국민 합 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그냥 일반 사기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마지막 주제인데 이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한 것이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태평로
네. 그 조선일보 태평로 칼럼에서 예. 최원규 논설위원이 예. 이재명 재판 한명숙 1심처럼 해야 한다. 그거 읽어보셨습니까? 예. 야, 그러니까 한명숙이 그때 이 속전속결로 재판에서 1심을 시작하고 나서 기소 시점부터 5개월 만에 1심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만에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월, 수, 검, 예. 그 주 3일 하고 정인신문이 안 끝나면은 저녁까지 다 했다. 저녁까지 다 재판했다. 그런데 이재명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질질 끌다가 대법원 안건 대선 때까지 그 확정 판결 안 나면은 뭔가 하나라도 안 나면은 이게 대선 중에 대통령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그때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될지 중단을 해야 될지 그때 한번 논란이 됐었죠. 불소추 특권이 어떻게 해당을 하는지. 그러면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지기 때문에 재판을 빨리 끝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 한명숙처럼 하라. 예. 한명숙 1심. 이게 예. 저는 이거보다요. 예. 더 좋은 게 그 우리 제목처럼요. 예. 법대로 하라 하면 돼요. 아, 예. 법에요. 법에 이렇게 됐습니다. 한명숙 법에 재판이 한명숙보다 더합니다. 법은요. 매일 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매일. 예. 우리 법은 2번 이상 재판할 때는요. 예.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이 돼 있어요. 예. 사정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예. 매일 열어야 됩니다. 예. 부득이할 때는 14일 이내 잡아야 됩니다. 예. 맞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원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 4일 했죠. 요즘.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명숙 갈 필요도 없고. 예. 저는 이게 신속한 거는 법대로 하면 이게 매일 열어야 된다. 예, 맞네. 매일이 안 되면 이게 하여튼 신속하게 일주일에 3-4번 해야 된다. 예. 이 말씀 드리고 예. 그 하나 더 붙이면 이게 정확하게 해야지. 한명숙은요. 그래 빨리 한 건 잘해서. 근데 이 무죄를 줬다니까. 1심에서는. 대법원에서 전압이처럼 이게 다 유죄가 나왔는데 결과를 보세요. 그 같은 사건이에요? 다른 예. 사건 아니에요? 한명숙 재판이 1심일 겁니다 이게. 한명숙 재판 1심인데 1심. 이거하고 예. 나중에 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건 다른 사건으로 여기는 돼 있는데. 뭐 어떤 사건인지 예. 뭐 하여튼 이거는 한명숙한테 유리하게 놓지 않습니까? 1심에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그때 돈을 아마 그 연도가요. 예. 다 이게 그때 2010년. 사건이거든. 예. 그때 뭐 13년 전에 요때 이제 우리 탄핵하겠다고 예. 이번에 엄희준 그렇죠. 엄희준 예. 탄핵하겠다는 것도 이게 13년 4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명숙 아마 뇌물 사건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예. 이게 1심에서 무죄 나왔다가 예. 그다음에 2심 3심이 유죄가 나왔거든요. 자, 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나중엔 불법 정치 자금 사건으로 유죄가. 제 말이 맞잖아요. 그렇네. 예. 그게 같은 거네. 그러니까요. 예. 제 말은 이게 빨리 하는 건 잘했는데 예. 한명숙이가 왜 무죄입니까? 예. 저는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거지. 이재명이 매일 재판이 빠른데 무죄 주면 안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을 매일 해서 예. 근데 벌금 70만 원 줘. 안 되잖아요. 예. 저는 빨리 하고 원래 이게 법에 맞게 원칙대로 예. 형량을 때려야 된다. 유무죄나. 이걸 예. 저는 강조하고 오히려 이거보다 더한 게 법대로입니다. 예. 법대로 매일 하면 되죠. 그렇죠. 그저는 한명숙이 칼럼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예. 이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다. 법이 더 확실한 매일 하나 돼 있잖아. 한명숙 더 빨리. 그런데. 그다음에 그때 한명숙 1심은 빨리 했는데 오히려 무죄 주려고 빨리 했나? 무죄 나왔잖아요. 그때 한명숙이 자기가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예. 이게 빨리빨리 하는 걸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정리가 무죄를 주려고 저는 했나 싶어서 그런 이게 것도 무죄가 나온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때 수표가 다 있었거든요. 예. 그 노자 2심, 3심 유죄가 확정됐다고. 예. 그 사건 이게 엄희준 검사 그때 그 사건이거든요. 예. 저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주사에 더 많잖아 한명숙보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이재명도 자기가 뭐 사건에 다 조작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럼 자기가 저기 대선에 나가야 되니까는 대선 전에 빨리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는 나 재판 좀 빨리 해줘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 예, 그렇죠. 그런데 그래 놓는데 판사가 무죄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는 아까 전에 벌금 70만이나 제 말은 이게 원래는 이재명이가 떳떳하다면 그게 맞죠. 나 나가야 되니까 이게 빨리 좀 해달라고. 근데 이재명이는 변호사잖아. 한명숙이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예. 한명숙이는 진짜 이게 자기가 뭐 무죄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해달랬잖아. 근데 이재명이는 변호사니까 내가 이게 빨리 하면 유죄가 나온다는 걸 이재명이 더 잘 알아요.
이재명이 변호사인데 그렇죠. 자기가 무죄 못 논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시험 끌려고 하지 빨리 애들 못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법원도 지금 속전속결로 나가기 시작을 해서 이재명 뭐 재판 병합 신청 즉각 거부를 했고 기각을 했고 또 법원에서 계속 이 재판을 지금 빨리빨리 하는 그 경향으로 많이 바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제가 여기서 이게 마지막으로 예. 재판은 신진우, 김옥곤처럼 해라. 김옥곤. 예. 27부 예, 백현동의 김인석 이렇게 해라. 말씀하신. 왜? 예. 신진우는요. 예. 김성태 한 사람 죄를 이렇게 쪼개서 선고했잖아. 그렇죠. 맞죠? 예. 왜? 뇌물 준 거만 쪼개서 선고했잖아. 3년 2년 6개월, 1년 예. 이렇게. 예. 근데 횡령배임은 또 남아 있잖아. 이렇게 쪼개가 빨리 선고해 줘야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옥곤은요. 정바울하고 김인섭이 있잖아. 이게 쪼갰잖아. 그러니까 정바울은 계속 하고 김인섭은 먼저 선고했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게 재판이에요. 지금 김동현은 그 쪼개달라는데 안 하잖아요. 정말 이게 신진우, 김옥곤이가 모범적인 거예요. 신속하면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 빨리 쪼개서 판결해 주는 게 그거 정확하잖아요. 판결 내용도. 그럼 김동현이 만약에 가지고 있어도 쪼개서 계속 판결을 하는 방법은 있나요? 쪼개서 먼저 있죠. 그게 신진우가 그랬잖아요. 신진우가 그랬잖아요. 먼저 이 사건 먼저 그다음에 선고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 선고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김동현은 그거 잘 안 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그 신진우 부장이 그렇게 한 거죠. 김성태 걸 제명에 따라 뇌물을 먼저 나중에 하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고 이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국회도 지금 난장판으로 만들고 전부 다 이재명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그 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 검찰이 신속하게 그러니까 대반격에 나섰고 그리고 법원도 속전속결 재판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1부에서는 검찰의 대반격 그리고 2부에서는 법원의 속전속결 재판을 나누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